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른 기술사입니다. 오늘 이 소방기술사 132회 시험이 있었죠. 응시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132회 응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시 후기 남겨보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찍었던 사진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조금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계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디지털 시계로 했었는데 2024년까지는 유예 기간으로 해서 이제 스탑워치 정도는 허용을 해주나 이제 다른 어떤 디지털 기기가 일부라고도 들어간 그러니까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 시계는 이제 금지다라고 하니 참고 시험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소방기술사 132회 응시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이전에 130회, 131회에서 저희가 그게 많이 나왔죠. 그 성능 위주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그게 거의 뭐 한 회에 5문제 이렇게 나오고 했죠. 33문제 중에요. 그래서 하도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던지 이번에 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법규 관련 문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패턴을 다르게 하려고 바꾼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었던 덕분인지 기본 문제에 충실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하나도 없어서 계산기는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느낀 난이도는 1교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엽적이었습니다. 아는 걸 묻는 것 같다가도 모르는 걸 물으니 정말 쓸 게 없어서 1교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2교시가 지나고 3교시, 4교시로 가니 그래도 쓸 게 조금씩 많이 보이고 그래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교시별 푼 문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교시입니다. 자, 1교시 10문제 풀어야 됩니다. 네, 1교시입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올려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 1번 문제. 헤스의 법칙. 이거 저도 이게 뭔지 가물가물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거에 떠오르더라고요. 헤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의 엔탈피가 어떤 경로와 상관없이 초기 상태와 그리고 최종 상태만 알면 엔탈피는 항상 이 반응 엔탈피는 일정하다. 이런 법칙입니다. 근데 아마 요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그나마 기억이 나서 쓰기는 했는데 이게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2번은 전혀 몰라서 아예 X표를 C를 쳤고, 네, 3번 방화구역의 완화 기준 문제. 이거는 정말 기본 문제죠. 꼭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생각외로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이거 좀 암기법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자, 누셀트 수 익숙하고 근데 그리고 프렌틀 수 익숙하고 레이놀즈 수 익숙한데 스탠톤 수는 이게 저도 대학교 때 유체역학 배우면서 그때는 외웠었는데 이때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나마 기억이 나는 게 너셀 수는 레이놀즈 수 곱하기 프란틀 수 곱하기 스탠톤 수. 이게 아마 열 전달에서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고는 알고 요게 확실치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시험 끝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요것도 저는 잘 몰라서 네 쓰긴 했는데 쓸 게 없어서 이걸 쓰긴 했는데 저도 좀 이렇게 구라를 좀 쳤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심층 방어. 설마 이게 나오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구라쳤습니다. 그리고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커플링 실시가 필요한 이유. 지난번 회차 때 이 커플링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필요한 이유는 아마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구라를 쳤습니다. 네, 그리고 8번
전기 저장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 뭔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저도 잘 얘는 몰라서 일단 적당히 구라를 쳤고, 아마 요거는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번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산업 업종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10번 위험물 안전관리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탱크의 충수 수압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11번 가스 누설 경보기까지는 아는데 즉시 경보엔 경보 지연형, 반환시 경보형 얘도 모르지만 쓸 게 없어서 구라쳤습니다. 그리고 12번 수계소화 설비 배관 저항 곡선. 아마 저는 요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능 곡선, 저항 곡선. 그래서 이 저항 곡선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에서 썼는데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이거 진짜 기본 문제죠. 이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이송시간, 트립시간, 즉 시간 지연에 관한 문제이죠. 요거는 꼭 푸셔야 됩니다. 네, 다음 2교시입니다. 2교시 1번 문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송수기와 수신계 구조도. 전 요것도 애매했습니다. 누설 동축 케이블까지는 아는데 내열 누설 동축 케이블 얘는 모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쓰긴 썼는데 아마 좋은 문제는 좋은 점수는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선 손실과 결합 손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서 요거는 좀 썼습니다. 그리고 왕관기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왕관기 이것도 사실 구라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3번 2023년 12월 개정된 소방청의 소방시설 등 성능 유지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내용 중 화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및 수행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는 이게 그 시나리오 1부터 7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과 수행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떤 그 인명 안전 기준 있죠. 인명 안전 기준 A셋 그리고 피난 시간 기준 R셋을 나타내는 피난 시간 기준 아마 요거 설명하는 것 같아서 요거 표로 다 쓰기는 했는데 요게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건축 외장재로서 BIPV의 정의, 화재 위험성 및 건축 시 기술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5번 저는 이게 의외로 좀 생각지도 못하게 제도 답을 썼습니다. 대규모 화재 공간에서 연기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기류가 흐르는 역기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역기류. 대규모 화재 공간이라 하면 저는 고층 건축물을 생각했습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가장 방지해야 되는 현상, 바로 굴뚝 효과죠. 그 굴뚝 효과에 반대되는 현상, 역기류. 사실 저는 역기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소방 1년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과연 이게 뭘까 한 2, 3분 고민하다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역굴뚝 효과. 여름철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2번, 그럼 역기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급기, 가압, 재현. 요게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급기가압 재현, 즉 이번에 그 방학동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와 좀 연결지어서 쓰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하고도 좀 엮어서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수계수원 배관과 관련하여 국내와 NFPA 수압 시험 방법. 이거는 지금 복기를 하면서는 떠올랐는데 시험장에서는 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1.05메가 즉 파스칼 즉 1.4메가 파스칼 1.05메가 파스칼 이하이거나 이상일 때 그게 아니죠. 이하면 1.4메가 파스칼 그리고 이상이면 1.05에다가 0.35메가 파스칼 더한 값이 크냐 아니면 1.4메가 파스칼이 크냐 요거에 따라 수압 시험을 하고 이제 또 NFPA는 여기 단위만 바꾸면 되죠. PSI로 아마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풀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3교시입니다. 3교시는 3교시는 저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일단 제가 공학이 화학공학이라서 전공이 화학공학이라서 좀 일단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1번과 3번이 그래도 꽤 평이하게 나와서 요 두 문제랑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연료전지에 대한 문제를 썼습니다. 다시 1번부터 가보면, 자, 이건 완전 기본 문제죠. 가압 송수 장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고가 수조와 옥상 수조의 차이점. 자, 옥상 수조는 이제 페일 세이프 개념으로 해서 이 펌프 대신, 즉 펌프가 기동을 못하거나 다른 수조가 기동을 못할 때 이제 예비로, 즉 수원을 확보해 놓는 페일 세이프 개념의 장치입니다. 고가 수조는 이제 가압 송수 장치로서 이제 실제로 어떤 유량과 양정을 공급하는 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플랜트 기기에서 반응 폭주의 원인. 이제 반응 폭주는 결국 어떤 온도가 과압을 하거나 혹은 너무 과압이 되어서 이제 반응이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기차에서 반응 폭주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반응을 또 얘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얘가 두 개의 반응을 진행시키고 또 얘가 두 개의 반응을, 그러니까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지수함수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화학을 전공했다 보니 요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화재 단계별 연기의 발현 특성. 자, 발연입니다. 연기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화재 초기, 플래시오버, 최성기 요 각각의 세 구간으로 나눠서 연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금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화재 초기에는 조금만 발생하고, 플래시오버에는 이제 전실 화재로 연기가 가득 차고, 최성기에는 정말 이제 농연이 막 정말 가득 찬 상태. 이런 걸 좀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푼 문제는 이제 4번 연료전지. 자, 연료전지는 한때 정말 핫했던 건데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죠. 아무래도 이 수소의 공급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되기는 좀 어려운 기술로 판단이 되고 있죠. 물론 연구 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제 뭐 간단합니다. 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드는데, 이때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이 전자의 이동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구성을 그리자면 뭐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수소 이온이 이렇게 따라 이동을 하다가 공급된 산소에 의해서 반응해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와 관련하여 NFPA 2001에서 구정하고 있는 시간 지연 및 차단 스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시간 지연은 아마 이제 건식 밸브가 아니죠. 가스계 소화 설비의 시간 지연. 가스계 소화 설비의 시간 지연이라면 저는 아마 베이퍼 딜레이 타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요 문제는 풀지는 않아서 저도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단 스위치. 이게 어보트 스위치를 말하는 건지 디스커넥트 스위치를 말하는 건지,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저도 이거 잘 판단은 안 섭니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6번은 좀 풀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 확실치가 않아서 풀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부를 조금 더 했다면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유일하게 3번 요것만 쓸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교시입니다. 자, 4교시 1번. 정말 기본적인 문제죠.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자, 그리고 2번은 유일한 유도 문제인데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알다고 생각했다가 좀 중간에 한 5분 정도 좀 날렸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풀기는 했지만, 이는 기본 유도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 문제는 수업 때, 제가 학원 다니면서 수업 때 들은 내용인데,
넌지시 학원 교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위험성, 그리고 이 풍력 터빈, 즉 풍력 발전기 말하는 거죠. 이 풍력 발전기가 이제 불이 나면 어떻게 위험할지 이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줬는데 조금 살짝 생각을 해본 게 있어서 어렵지 않게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방향을 이제 수험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하고 조리 있게 적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화재의 NFPA, IBC에서 제시하는 병원화재 안전대책 전혀 모릅니다. 자, 5번 포사설비 팽창비의 측정 방법. 측정 방법은 모르는데 고정포 방출구는 알아서 저는 이걸 잡았습니다. 이거는 대충 구라로 했고 고정포 방출구를 좀 더 힘을 실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마 좋은 점수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6번. 6번도 풀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창가 측정과 오차 이것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았고 오차의 종류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우연 오차의 법칙 전혀 몰라서 50% 이상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풀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문제가 풀 수 있어서 다행이지 6번 아마 정말 한 문제 만약에 풀어야 된다면 아마 6번을 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느낀 점입니다. 이번 132회 시험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을 보면 볼수록 이제 시험 끝나고 좀 덜 힘듭니다. 제가 맨 처음 129회 시험을 보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두통. 그 이유가 모르는 걸 만들어서 쓰려니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132회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좀 아는 게 있던 덕분인지 그냥 아는 걸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시험 보고 오는 건 언제나 힘들지만 그래도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00문제를 정리해도 모르는 건 많다. 예, 제가 서브노트를 700문제를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1교시에 거의 한 4문제밖에 몰랐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걸 물어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사실 지엽적인 것도 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기숙사 시험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시험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준비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니 문제와 법을 엮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걸 느꼈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죠. 과연 출제자가 뭘 노리고 이 문제를 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어떤 공동주택 그 화재 안전 기준과 엮는 그런 그리고 이번 어떤 방학동 화재 이런 것과 엮는 것 이런 게 아마 좀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또 그럴듯하게 구라도 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거에 파생시켜서 좀 그럴듯하게 표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129회 시험만 볼 때만 해도 모르는 문제 진짜 글로만 썼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봐도 이거는 진짜 보기 싫은 답안지였는데 시험 이제 채점과는 더 했겠죠. 그래서 점수가 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지난 5개월 즉 130회를 보고 나서 131회 약 5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합격으로 가려면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 즉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방화구획 완화 기준이라던가 혹은 건식 밸브의 시간 지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완벽히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가 돼야 합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5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보내는데 이 보낸 덕분에 시험날 131회 시험에서 132회죠. 132회 시험에서 정말 달라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도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온 당일이라 좀 말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저의 소방기술사 132의 응시후기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길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